5년 전 심야의 어느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심야의 호텔방. 레이스 커튼 너머로 파란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그날 밤 그 호텔 근처에선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얼마 전 잡지 기자 신야씨가 예전에 묵었던 시골 호텔에서 겪은 이상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019년 9월 7일 미에현 스가하라.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에 출장 간 그는 폭우 예보 때문에 당일 귀가를 포기하고 현지의 작은 호텔 히치하기 호텔에 묵기로 했습니다. 외진 산속, 조명도 꺼진 어두운 로비, 다른 손님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밤 8시경에 체크인한 후 거센 비와 강풍에 의해 그는 방에서 조용히 쉬다 잠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 빵 하고 터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초 남짓, 창문이 파란빛으로 강하게 빛났던 겁니다. 조용한 시골에 그것도 한밤중에 창문이 빛나다니. 신야씨는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 기묘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이 사진을 찍은 이후 빛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밖은 조용하기만 했답니다. 그는 아침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호텔을 서둘러 빠져나와 도쿄로 돌아온 신야씨. 그날 저녁 뉴스를 본 순간 신야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히치하기 호텔 근처에서 도주 중이던 살인 용의자가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2019년 9월 8일 새벽 미에현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나무에 부딪힌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차 안엔 백골화된 시체와 흙 묻은 삽이 있었죠. 죽은 사람은 도쿄 세타가에 사는 회사원 쿠라베 세이지였습니다. 차에 실려있던 시체는 실종된 지 3개월이 지난 아이돌 하루키나 미라이였고요. 경찰은 후속 조사를 통해 쿠라베 세이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9월 7일 오후 차로 도쿄 자택을 출발해 미에현으로 이동. 저녁 현장 부근 호텔에 체크인. 9월 8일 오전 1시경 차로 호텔을 나감. 인근 숲으로 감. 삽으로 시체를 발굴함. 트렁크에 적재함. 이후 인근 도로에서 사고사. 쿠라베 세이지는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쿠라베는 범행 후 시체를 미에현 숲에 묻었다. 그런데 개발 소문이 돌자 시체가 발견될까 불안했던 그는 한밤중에 몰래 시체를 파내어 호텔로 돌아가려다 사고로 사망했다. 충격적인 건 쿠라베 세이지가 묵은 호텔이 히치하기 호텔이라는 겁니다. 신야씨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던 그곳 히치하기 호텔 말입니다. 이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으나 신야씨는 꺼림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자와 같은 호텔에 묵었다니, 그리고 하필 그 살인자가 죽은 날에 개연상을 겪게 되다니. 여기에 더해 꺼림칙한 점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쿠라베 세이지의 사고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의 급제동과 급선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은 직선 도로였고 핸들을 급하게 꺾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다면 설명이 되죠. 그러나 현장 부근의 CCTV를 살펴본 결과 쿠라베 세이지의 차량 전면에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즉, 쿠라베 세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은 잠시 미뤄두고 신야씨가 겪었던 괴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빵 하는 소리에 잠이 깼으며 10초 정도 창밖이 온통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고요. 창밖에서 터졌다는 푸른빛, 번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초 동안 지속되는 번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폭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호텔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창문이 푸르게 물들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령 현상이었을까요?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폐허가 된 호텔을 탐사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엔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건 그냥 편집된 효과음이었습니다. 무료로 돌아다니는 음원이었고 영상은 조작이었습니다. 그럼 푸른 빛은 뭐였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창밖에 빛나는 물체가 있었다 정도일 겁니다. 창밖이 빛났다가 아닌 빛나는 물체가 있었다. 그 빛의 정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빵 하는 소리가 푸른 빛을 켜는 스위치 소리였을 거라고요. 이를테면 누군가가 호텔을 향해 거대한 조명을 설치했다고 칩시다. 거대한 조명이니까 스위치 소리도 클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신야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조명의 빛을 본 겁니다.
단,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야 씨에 따르면 푸른 불을 켤 때 났던 스위치 소리가 꺼질 때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빛이 꺼진 뒤 신야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점이 없었죠. 즉, 그 시점에서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야 씨가 목격한 광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날 밤의 기후입니다. 그날 밤은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렇다면 빛나는 거대한 물체가 바람에 날아가 호텔 벽에 충돌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전광판이나 경관 조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즉, 빵 하는 소리는 충돌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윽고 바람이 먹고 그 물체는 아래로 떨어진 거죠. 단,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야 씨의 체감에 따르면 창문이 빛난 건 10초입니다. 아무리 빠른 바람일지라도 전광판처럼 무거운 물체가 10초씩이나 벽에 붙어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호텔 아래로 그런 게 떨어졌다면 신야 씨도 알아차렸을 겁니다. 즉, 빛나는 물체는 10초 동안 바람에 떠밀려 벽에 붙어 있을 정도로 얇고 가벼운 물건이었다. 바람이 멎은 뒤 그것을 재빨리 회수한 자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설은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없이도 빛나는 물질, 바르기만 해도 저절로 빛나는 물건, 형광도료가 그 증거입니다. 커다란 종이에 야광 도료를 두텁게 칠하면 빛나는 거대하고 얇은 물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번째 가설, 바람이 멎은 뒤 그것을 재빨리 회수한 자가 있다. 신야 씨는 괴현상에 관한 얘기를 풀어놓으며 단체 손님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체크인을 하던 당시 프런트 직원이 특이하게도 단체 손님이 한 팀 계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 굳이 시골 구석에 자리한 호텔에 묵는 단체 손님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숙박 명부에 따르면 그날 히치하기 호텔에 묵은 사람은 신야 씨와 용의자 쿠라베를 제외하고 8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8명 중 누가 단체 손님일까요? 방 번호를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치하기 호텔의 객실은 2층에서 7층까지입니다. 한 층에서 창문이 6개인데다가 명부에 적힌 방 번호에 6번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 한 층의 방은 6개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방 번호를 따라서 왼쪽부터 1번 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시다, 무라이, 사루아리, 나자키, 아키, 카루카야, 타나카, 에다노. 이 8명이 3×3 크기의 사각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텔 측에서 이렇게 기이한 방 배치를 할 이유가 없으니 그들이 예약 단계에서 이런 배치를 희망했을 겁니다. 즉, 이 8명 전원이 단체 손님인 겁니다. 신야 씨가 묵은 605호실은 단체 손님이 형성하는 사각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우연일 겁니다. 경영난에 빠진 히치하기 호텔은 아마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손님을 5층에서 7층 사이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2층에서 4층까지의 복도는 불을 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우연이 겹쳐서 신야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단체 손님이 만든 푸른빛 말입니다. 단체 손님 8명은 그날 밤 창밖으로 손을 뻗어 푸른 야광 도료를 바른 거대한 종이를 바깥에 내걸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나 도중에 강풍이 불었고 때문에 좌측에 있던 누군가가 견디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지지대를 하나 읽자 강도는 약해졌고 거센 바람에 한 명, 또 한 명씩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윽고 종이는 책장을 넘기듯 호텔 벽면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 소리에 눈을 뜬 신야 씨는 뒤집어진 종이를 봤던 겁니다. 강풍이 멎은 뒤 단체 손님은 서둘러 종이를 창문에서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창문이 10초씩이나 빛난 것도 그 다음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도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애초에 단체 손님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단순한 이유일 겁니다. 그들은 바깥쪽으로 종이를 내걸었습니다. 즉,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심야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힘들죠. 하지만 이날 밤만큼은 한 사람이 밖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살인자 쿠라베 세이지 말입니다. 지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쿠라베 세이지가 사고 사는 장소는 히치하기 호텔의 바로 정면입니다. 그가 이 도로를 달리던 시각과 단체 손님들이 종이를 펼친 시각이 같았다면 그는 죽기 직전에 푸른 빛을 본 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사진 가운데 커튼의 줄과는 다른 선 2개가 보입니다. 대조를 가하게 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그림자는 어느 사진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선은 미라이 씨의 얼굴의 일부와 똑같습니다. 창문으로 보인 건 종이의 일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전체에는 미라이 씨의 얼굴이 크게 그려져 있었겠죠.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종이 한 면에 미라이 씨의 얼굴을 인쇄합니다. 인쇄회사에 부탁한다든지 복사기를 사용해 작은 조각들을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후 그 위에 야광 도료를 바릅니다. 야광 도료는 밑바탕의 색이 다른 부분은 다르게 빛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밤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얼굴. 마치 유령 같지 않습니까? 즉, 쿠라베 세이지가 마지막으로 본 건 미라이 씨의 유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쿠라베 세이지는 호텔에 돌아오기 위해 커브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유령을 마주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한밤중에 홀로 시체를 파는 직후입니다. 매우 혼란스럽겠죠. 그러던 중 죽은 자가 눈앞에 유령으로 나타난다면 냉정한 판단력 따위 진작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쿠라베 세이지는 핸들을 과하게 꺾었고 사고사했습니다.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원격 살인이었던 겁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히는 게 당연합니다. CCTV는 보통 위에서 도로를 촬영합니다. 쿠라베 세이지가 피하려고 한 건 도로가 아닌 저 멀리 호텔의 벽면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단체 손님 8명, 이시다, 무라이, 사루아리, 나자키, 아키, 카루카리, 타나카, 에다노, 그들과 미라이, 그리고 쿠라베 세이지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